근데 적게 남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카드론을 받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고요. 현금 서비스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적게 남아서 그렇게.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절세 통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전이라면 이 통장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구나,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번 남았죠, 오늘 하고. 오늘은 1회부터 지난해까지 했던 거를 쭉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고요. 또 궁금한 점 질문 받고요. 그렇게 오늘을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가능한 좀 쉽게 일단 이해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칠판에 이 부가세 공식을 적었어요. 부가세 공식은 딱 이 하나의 공식으로 해결이 된다. 이제 이거는 다 거의 외우셨죠. 공식 요 하나밖에. 또 매출세액이란 용어도 좀 친해졌고,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 보기가 쉬워져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더 빠르고. 요 제가 밑에 이 글자 보이나요? 재능, 노력, 운이라고 적었거든요. 창업하는 이유가 이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재능, 노력, 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제가 이거 굳이 한번 순위를 매겨볼게요. 저는 요거라고 봐요. 운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열심히 한들 큰 성공을 못합니다. 큰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운이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과연 이 재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저는 글쓰기 재능이 없죠. 그런데 누구보다 책을 다작을 했어요. 저는 짧은 시간 안에 1년 동안 12권 적었거든요. 12권 읽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재능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렇게 적었나? 아니란 말이죠. 노력해. 매일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나만의 생각이 생기면 그걸 표현하고 꾸준하게 읽고 쓰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재능이 생겨버렸어. 재능이 만들어졌죠. 글쓰기 재능이. 타고난 글쓰기 재능은 1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리고 후천적인 재능이 훨씬 낫다. 선천적인 재능도.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노력을 안 해. 게을러. 그래서 후천적으로 재능이 만들어진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재능이 없는 게 축복이다. 결핍 얘기 아까 했는데 난 재능이라는 게 결핍되었어. 그렇지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할 게 이 일이 과연 내가 즐거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이 과연 내가 즐거운가를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문을 해봤는데 즐거워, 행복해. 심지어 그런 답을 마음속에서 던지면 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결과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이 즐거운가에 대한 고민이 꼭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무슨 세금 신고 있죠? 부가세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세금 신고하세요. 요번에 부가세는 이제 공식 하나로만 계산되니까 얼마든지 혼자 하셔도 된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는 분 답하세요. 또 치킨을 얘기를 드릴게요. 프라이드 치킨을 11,000원에 팔았어요. 재료비는 3,300원 들었어요. 이 치킨 한 마리 부가세 얼마죠?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누군가는 좀 알아봐주죠. 1,400원. 1,400원 나오고 770원? 복습 잘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정답을 못 맞췄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는 계산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럼 매출세액이 뭔지 매입세액이 뭔지 몰라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뺄셈을 못해서 답을 못하는 분은 없잖아요. 아직도 매출세액이 뭔지 매입세액이 뭔지 잘 헷갈린다는 소리거든요. 이 11,000원은 매출이죠. 매출에서 매출세액 구하는 공식 제가 계속 가르쳐 드렸는데 나누기 12일 그럼 얼마예요? 1,100원? 1,000원.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부가세 얼마죠? 다 잘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암산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제 5회차 갔는데. 맞죠? 매출 나누기 11, 매입 나누기 11. 그러면 딱딱 빼면 돼. 그래서 치킨 한 마리 부가세가 700원이다. 계속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일 때 700원이죠. 간이 과세자이면 얼마죠? 음식점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한 70원보다 좀 더 적게 나와요. 근데 70원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적게 세금이 나오잖아요. 부가가치. 그래서 제가 창업이 시작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모든 경우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남으면
꼭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경우를 설명까지 해드릴 거예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지역도 한번 봐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도 한번 따져봐야 돼. 그리고 배제 건물 기억나죠?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데 샵인샵은 간이과세자가 애초에 안 된다. 그런 걸 알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 그런데 인허가 관련 업종은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 이제 관할관청, 울산 같으면 뭐 구청 가야 되겠네. 구청 위생과 가가지고 내가 음식점을 할 건데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냐. 보수 처리 관계 제일 중요한 거. 정화조 때문에 목돈 나가는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음식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리터가 기준 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15리터였대요. 상향 조정돼서 70리터라고.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의 정화조가 용량이 70리터가 안 되죠. 15리터밖에 안.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영업 신고하러 갔는데 이게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이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돈을 또 지출해요.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거기 임대차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미 진행이 되면 돈으로 막아야지. 돈을 벌려고 창업을 했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웃긴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창업했는데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서 계속 세금, 관이과세자보다 10배씩 많이 내요. 그런 규정을 숙지 못한 채로 임대차 계약을 한 바람에 지출 안 해도 될 돈들을 계속 지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미리 알고 가야 된다. 이 일의 선우를 정할 때도 남들 하듯이 임대차 계약부터 하지 말자. 내 과세 유형부터 정하고, 과세 유형을 정한다는 말은 내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건지 일반 과세자로 시작할 건지 먼저 정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당연히 업종 정하면 내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할관청들이 다 있죠. 거기 전화로 문의를 하든 찾아가든 미리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자. 이거 중요합니다. 발품 팔아서 임대차 계약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하잖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알아보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도 세무서 많이 찾아가요. 모르는 거 생기면 세무서 찾아가서 많이 물어봐요. 그럼 친절하게 답 잘해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요. 또 계속 복습을 할게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얘다. 왜냐면 얘를 빼니까. 매입세 공제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부가가치세는 낮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적격증빙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막 빼주질 않더라.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뺄 수 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근데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는 휴대폰 번호 불러주면 안 돼요.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돼. 그러면 빼진다. 빼지면 세금이 내려간다. 그게 절세다. 그래 적격증빙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고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난 상황에서 다른 거 하나를 얘기 드렸을 때가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쭉 복습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면 뭐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이 항공식으로 계산이 되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4,4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재료비가 1,100원이 들어가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부가세가 얼마죠? 300원? 300원. 또 4,400원, 1,100원. 네, 300원 맞아요. 이제 암산으로 다. 휴대폰 계산기 쓰는 것도 암산으로 맞으면 요 정도 이해되고 제가 진도를 계속 뽑아야 돼요. 처음에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희랑 말이 부가세 물어봤는데 오답들이 계속 나와서. 근데 한 번 들으니까 이해는 되신 거란 말이에요. 부가세는 이 항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해요. 매출 봉이 계속 붙어. 매출이 커졌다. 그래서 이 공식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커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기에 부가세 계산은 어렵지 않다. 공 많이 붙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내 매출이 너무 커졌는데 이제 세무사 써야 될까요? 공식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직접 해도 되죠. 나누기 10일 못해서 세무사 쓰는 건 아니잖아. 매출 나누기 10이라고 돼. 매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매입 방법.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 방법이 틀려집니다. 내가 관이과세자일 경우에 올바른 매입 방법, 내가 일반 과세자일 때 올바른 매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강의 때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왜 적격증빙을 수취하라고 했죠? 빼지니까 제가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세요. 근데 여기서 생략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이라는 걸 생략했어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게 대부분 경우 유리합니다. 뺄 수 있으니까. 근데 간이과세자일 때는 달라져요. 답이. 대다수 세무책들은요, 읽어보면요,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으라고 말해요. 근데 간이과세자들은 안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딱 따져볼게요. 특히나 한 말이 재료비가 3,300원 들었단 말은 매입이 3,300원이란 말이죠. 공식대로 풀어볼게요. 매입은 매입액 더하기 매입세액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300원을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면 재료비 3,300원을 주고 세금계산서 3,300원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부가세 때 얼마가 빠져요? 3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죠. 일반 과세자들은. 간이과세자들은 여기서 10%를 곱합니다. 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억나요? 음식점은 10%고 미용실은 30%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얼마를 공제받는 거죠? 30원 공제받는 거죠. 자, 그러면 고민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30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300원을 지출해야 돼? 요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원 빼려고 300원을 쓰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30원 빼려고 300원을 낸다는 게. 일반 과세자는요, 300원 그대로 빼지니까 받아도 손해가 없죠. 똔똔이잖아, 똔똔. 300원 더 주고 300원 빼지니까.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말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나 카드 끊으려고 하면 부가세 10% 더 줘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인테리어 업자들. 원칙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끊어줘야 돼, 원칙은. 애초에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부르고 끊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10% 더 줘. 카드 끊으려면 10% 더 줘. 세금계산서 끊으려면 부가세 10% 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비가 1억이 나왔어요.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1억 1,000만 원 달라고 그러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간이과세 사업자예요. 1,000만 원 더 주는 게 옳아요? 안 주는 게 옳아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1,000만 원 지출을 했죠.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그 집 하는 순간 900만 원 날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간이과세자들은 어떻게 매입하는 게 올바르죠? 왜? 그거를 이제 속된 말로 자료 없이 싸게 하는 거예요. 자료 없이 싸게. 간이과세자들은 자료 없이 싸게 하는 게 유리해요. 세금계산 측면에서. 요거 이해가 되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사실은 약간 이게 불법과 합법의 선을 타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게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입 방법이 달라요. 매입 기준이. 일반 과세사들은 줄 돈 주고 받을 거 받고, 일반 과세, 왜냐면 그대로 빼지니까. 간이과세자들은 그대로 안 빼지. 아주 적게 10%만 공제가 되니까 이상한 상황인 거죠. 반대로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일반 과세 사업자인데 무조건 싸게 달라고 그래. 아, 내 잘 안 받으니까 싸게 주면 싸게 주는 그게 좋은 거야. 간이과세자한테 악착같이 세금계산서 10% 더 주고 받는 사람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반대로 매입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돈 벌려고 장사했잖아요. 근데 계속 돈을 까먹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해시키려면요, 3, 4회차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매입 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눈빛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아,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을 달리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기서 큰 돈을 아낄 수 있겠네. 나는 이때까지 반대로 하고 살았을 반성을 한번 해봐요. 사람이 모르고 하는 행동은 괜찮아요. 근데 알고 행동하는 거는 안타깝죠. 알면은 다르겠네. 내 과세 유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하시고, 나는 매입을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 간이과세자면 무조건 자료 없이 싸게. 그게 득인데.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매입처에서 자료 없이 싸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흥정이 가능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주문하는데 흥정할 상대가 있나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음식점을 하는데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마트 캐시한테 내 자료 필요 없어. 현금 줄 테니까 10% 싸게 줘.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가능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매입을 해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금액 크잖아요. 임대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건물 집장에서는 땡큐일 수가 있어요. 건물 집장. 내가 간이과세서 건물 집장에서 왜 땡큐가 되냐면요, 건물 집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뜻은 어떤 거죠? 건물 집장에서 자기 매출을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숨겨진 매출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관계가 성립할 때 흥정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커요. 내 과세 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에 비해서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도 득이지만 실질적인 큰 득은 매입할 때고, 인테리어비 1억 1,000만 원을 안 줘도, 굳이 1,000만 원을 더 안 줘도 됩니다. 1,000만 원 벌었죠.
일반 가시다라도 예. 프로 넘게 내고 가능하다는. 좋은 질문. 완벽히 이해했을 때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 예. 좋은 질문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요것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일반 가세 사업자들도요, 할인폭이 클 때, 예를 들어 한 30% 가준대. 자료 안 받는 게 득입니다. 요거 제가 강의 맞추고 링크 걸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과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몇 프로일 때 득인가. 근데 이게 결국엔 종합소득세하고 맞물려가지고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한 30% 정도 싸게 주면요, 자료 없이 싸게 받는 게 득이에요. 일반 가세자는. 20%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조금 높을 경우에는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데, 한 30% 정도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그냥 현금 주고 싸게 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세금을 좀 더 내도 난 애초에 싸게 샀잖아. 거기서 발생한 이득이 더 큰데 뭐. 세금 다 낼 각오하고. 통장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절세 통장. 부가세 때 매입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 그랬죠. 근데 직원의 급여,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죠. 그래서 부가세 때 못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때 뺄 수 있다. 자, 치킨 한 마리 파는데 재료비가 3,300원 들어갔고 인건비가 3,000원 들어갔어.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인건비가 3,000원. 일단 부가세는 얼마였죠? 요거는 뭐 암산되죠. 이제 부가세는 700원 계산됐어요. 요 11,000원이 매출이죠. 요거를 매출액 플러스 매출세액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죠? 그렇지. 이렇게 답이 빨리빨리 나와. 어차피 다음 강의 때 종소세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뭐 이해 안 돼도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요거는 종소세 때는 수입금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수입금액. 요 매출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번 돈 빼기 벌기에 쓴 돈이라 그랬죠. 종소세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 수입금액 빼기 필요경비예요. 근데 수입금액은 부가세 때 신고한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때 계산했으니까 빠져버렸죠. 내 매출이 수익금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수익금액이 돼. 종소세 계산의 첫 번째 공식이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라고 했거든요. 수익금액은 10,000원이죠. 치킨 한 마리. 그러면 경비를 빼볼게. 재료비 얼마 뺄 수 있어요? 재료비도 똑같아. 300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3,000원 빼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인건비 비로소 이제 빼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죠? 4,000원. 4,000원이랑 과세 표준이 결정됐단 말이죠. 종합소득세 세율은, 부가세 세율은 얼마예요? 10% 단일 세율. 세율이 안 변해.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변합니다.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돼. 이런 걸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뭐 700kW를 초과하면 전기세 세율이 초과된 부분은 높아져. 내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문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저 세율 6%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4,000원 곱하기 6% 얼마예요? 240원. 자, 그러면 계산이 나왔어. 치킨 한 마리의 세금이 얼마예요? 부가세, 종소세, 개인사업자는 세금 2번 낸다 그랬죠. 얼마예요? 940원. 94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는 종소세 세율을 제일 낮게 책정했다는 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대충 매출의 10% 정도면 얼마죠? 11,000원에 10%. 1,100원. 그러니까 매출의 10% 정도는 따로 빼놓자. 다른 통장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만원 매출했으면 10만원 다른 이 통장, 이 세금 통장에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통장으로 부가세 종소세 계산이 얼추 돼요. 그런데 부가세 종소세를 계산하고도 이 통장에 돈이 좀 남았어. 땡큐지. 그러니까 이 습관도 좋은 습관입니다. 내 매출의 10% 정도는 다른 통장에 옮겨 놓으세요. 그럴 때 세금 낼 때 목돈 부담이 없어져요. 세금 내기 위해서 돈 빌리 본 사람은 이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세금을 낼 돈은 이만큼 나왔는데 통장에 잔고는 요거밖에 없어. 그럼 돈을 빌리로다. 평소에 내 매출의 10% 정도만 빼놓으면 그 짓 안 해도 됩니다. 이 좋은 습관입니다. 통장 하나 이렇게 분리하는 습관. 10%. 오늘은 10% 정도만 다른 통장에 옮겨놔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세액 문제 관련 얘기해 드릴게요. 부가세는 이 한국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세법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계산된 세액, 계산된 숫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계산했죠. 근데 나라에서 고맙게도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줘요. 두 개 있거든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전자신고 세액 공제, 두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무슨 말이냐면 세금 신고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사업자들이 하는 행동이 세무사 맡기는 거. 두 번째가 내가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거. 그걸 서면 신고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홈택스에서 본인이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할 때 전자신고한다 그래요. 그럴 때 한 번에 10,000원 빼줘요. 그럼 1년에 부가세 신고 2번 하죠. 20,000원 빠지는 거. 10년 하면 200,000원 빠지는 거. 이때 10,000원 빼주고.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10,000원이라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내는 거지 버는 거니까. 요거도 일 안에 체크 안 하면 안 빼집니다. 표시하는 게 10,000원 싸게 하는 거예요. 홈택스 신고할 때 표시는 직접. 그래서 자진 신고라. 빼는 거 너가 빼란 말이야. AI가 알아서 너가 홈택스 하네? 저절로 10,000원 안 빼줘. 요 두 번째 금액이 커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입니다. 정확한 말이. 내가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신용카드의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의 금액을 빼주냐면 1.3% 빼줘요. 1억에 1.3%면 얼마죠? 130만 원. 요 계산된 세액이 2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130만 원 받았어. 그럼 금액이 얼마죠? 70만 원. 요거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내가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했어. 그러면 또 10,000원 빠지지. 69만 원 주면 돼. 나라에. 과표라는 말은요. 제가 아까 링크 걸어드렸는데 과세표준의 준말이고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세액공제라는 말은 이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1.3%를 무조건 빼줘. 근데 간이과세 사업자면요 2.6% 까줘요. 일반 과세 사업자면 1억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했으면 130만 원 공제되는데 간이과세 사업자면 얼마 공제되죠? 예, 2배로 260만 원 공제. 그래서 음식점을 한 10억 팔아도 세금이 0원이다. 0원인 이유가 세액 공제인 거예요. 치킨 한 마리가 11,000원, 부가세가 얼마였지? 700원이었나? 700원인데 간이과세자는 70원이 정확한 답이 아니다. 사실은 0원이다. 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받으니까 0원. 그래서 음식점 간이과세로 시작한 사람들은, 사장님들은 간이과세 부가세 안 내도 되는데? 이런 말을 곧잘 하세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안 내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가 되는 게 아닌데 왜 0원일까? 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는 제가 저번에 정리해드렸을 때 차종이 중요하다. 그 차종이 해당되면 당연히 빼지죠. 기름값이 11,000원이면 10,000원 공제되겠죠.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어떤 큰 포인트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나의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종합소득세 강의로 찾아뵐게요.